예술적 분석 81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봉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주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다라는 게 필요하죠. 산 한 중턱 정도, 한 7분 능선 정도에서 저산소의 환경과 산의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몸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강한 저항을 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강한 저항선을 앞두고는 약간의 좀 멈칫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베이스 캠프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 먼저 샘플을 보겠습니다. 수평선이 보이시죠? 이 수평선은 가장 강한 저항이 있는 위치를 표시해 둔 겁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5일선 위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마무리된 양봉은 그 자체로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음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 따라서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종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봉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시가에 가장 큰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의 시가를 쭉 이어놓은 선이 바로 보시는 수평선입니다. 특히 주변 봉들에 비해서 뚱뚱하다면 그 에너지는 더욱 커지고 N파동이 완성된 직전 고점이라면 추가로 30% 정도의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너무도 강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더는 진격하지 못하고 음봉과 양봉이 번갈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양봉은 짤막합니다. 그런데 음봉은 길쭉길쭉해요. 보이십니까? 자, 그만큼 저항선에서는 매우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봉이 뭡니까? 아래에서 위로 쳐오르는 힘인데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쳐오르다가 봉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반면에 음봉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이잖아요. 저항의 힘에 의해서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봉의 길이는 길쭉길쭉하죠. 에너지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지와 저항의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강한 저항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 에너지의 정타를 맞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종목의 잠재 에너지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파하셔야 돼요. 한 번에 보고 말이죠. 저항이 마침내 돌파된 이후 어때요? 주가는 더욱 강하게 치솟고 있죠. 일반적으로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6영업일 이상 숙성되어야만 원인점의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강한 저항일지라도 대략 6영업일 정도의 숙성기를 거친다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횡보할 때는요, 잘 기억하세요. 횡보할 때는 시간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CO, 체킨스 오실레이터죠. CO의 도움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거래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건 뭘 의미하죠? 저항값에서의 매물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횡보할 때 말하는 거예요. 횡보할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위로 돌파할 의지를 가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CO, 체킨스 오실레이터마저도 호전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 큰 돈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있는 거예요? 쓸어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CO는 어떻게 본다고? 매집의 흔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CO가 호전되면서 상향 호전되면서 거래량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슬슬 감소하고 있다면 이건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갈 생각을 가진 차트구나, 최적의 돌파 패턴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허접한 녀석의 모습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맨 왼쪽에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양봉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 양봉의 시가를 쭉 이어보면 5일선에 닿고 있죠. 아주 강한 태양봉이 아니라면 시가와 종가 중에 어느 것이다라도 수평선을 그었을 때 5일선에 닿아 있다면 그 에너지는 반으로 삭감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왼쪽의 붉은색 화살표에서의 그 양봉은 에너지가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양봉을 돌파하는 에너지로 합당해 보입니까? 엄청 뚱뚱하죠? N파의 완성이 있었다면 30% 정도는 에너지가 증폭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N파동도 종가만 5일선 아래로 살짝 마감됐던 반쪽짜리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의 양봉이 왼쪽 화살표에는 양봉보다 저렇게나 뚱뚱해야 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상식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봐도 돌파할 때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봉 뒤에 멀리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죠. 자, 이제 파란색 화살표에서 터진 그 뚱뚱한 양봉만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주변의 양봉들 중에서는 가장 뚱뚱한 태양봉이잖아요. 그럼 태양봉의 시가는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태동한 근원점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양봉의 몸체가 크면 클수록 그 생각의 에너지가 그만큼 컸다는 말인데 그 뒤에 나오는 반응들을 한번 보세요. 자체적으로 강한 양봉은 그 시가의 지지선이 있으니까 겨우 반등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반등의 의지가 실리지 않고 있죠. 일목산인의 대등 수치 기억하십니까? 반등에 소요된 봉의 개수를 세어보면 직전 고점까지 5개의 봉으로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5개의 봉이 지나는 동안 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도 이론 배우셨죠? 반등의 각도도 눕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자, 에너지가 강한 곳이다라면 누워도 됩니다. 쉬어도 돼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매우 강한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의 반등이 저런 모습이다라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누르는 압력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요 차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음 주에 이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